여러분 혹시 플러그파워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이상한 기록을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과거에 매출 마이너스라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 매출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첫 1분 동안 우리가 다룰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 직전에 회사를 살려낸 마법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둘째, 아마존과 월마트라는 거물급 기업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비밀 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셋째, 회사를 살려냈던 바로 그 비밀 무기가 어떻게 훗날 장부상의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왔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1탄 영상에서는 우리가 제1시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라는 헛된 꿈을 꾸다가 닷컴버블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렸던 뼈아픈 과거였죠. 이제 시간은 2000년대 중반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플러그파워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회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인프라도 없는 일반 가정집에 수소 발전기를 팔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가정용 전원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산업용 지게차와 물류장비 시장이었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거래하는 철저하게 제한되고 통제 가능한 시장이었죠. 물류창고는 수소 연료전지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아주 완벽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동시에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훌륭한 수익 창출원이기도 했죠. 당시 전 세계의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는 주로 납축 배터리를 얹은 지게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납축 배터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충전하는 데만 무려 수시간씩 걸렸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멈춰 서야 하니 막대한 시간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능 저하였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질수록 지게차가 이동하거나 짐을 들어 올리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치명적인 효율성 문제였죠. 하지만 플러그파워가 만든 수소 연료전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존 납축 배터리를 빼내고 그 공간에 연료전지를 바로 끼워 넣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충전 방식은 혁명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소 충전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고속 충전보다 훨씬 빨랐죠. 게다가 연료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일정한 힘을 뿜어냈습니다. 덕분에 창고의 물류 처리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제약도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서도 문제없었습니다. 영상 85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같은 실외의 환경에서도 거뜬했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도 배터리가 망가지는 열화 현상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점들은 물류 혁신을 꿈꾸던 거대 기업들에게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프라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1시대의 플러그 파워를 짓눌렀던 가장 큰 약점은 전국적인 수소 공급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완전히 폐쇄된 물리적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지게차가 돌아다니는 창고 구석의 수소 저장소와 충전소 딱 하나만 지어두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인프라 부재라는 거대한 장벽을 완벽하게 피해서 우회로를 찾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을 밀어붙이기 위해 플러그파워는 공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2007년에 셀렉스 파워 프로덕트와 제너럴 하이드로젠이라는 회사들을 연달아 인수합니다. 지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진 것이죠. 그리고 2008년 4월에 회사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인 앤디 마시가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것입니다. 앤디 마시는 기존 납축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야심찬 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상징적인 제품의 이름이 바로 젠드라이브입니다. 이 제품을 출시하며 플러그파워는 부활의 시동을 강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제품과 시장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보수적인 산업장비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기계 하나만 달랑 파는 것으로는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하고 마케팅을 하느라 회사의 현금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회사는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상장 기업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나스닥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주가는 10일 연속으로 $1 밑에서 허덕였습니다. 결국 2012년 10월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장을 받고 맙니다. 18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주가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2013년 10월 8일에는 또다시 최종적인 상장 폐지 위기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파산과 상장 폐지라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회사를 덮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였죠. 이사회는 어떻게든 나스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주식 병합까지 승인하며 하루하루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타들어가고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앤디 마시와 경영진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은 고객들이 왜 지게차 연료전지를 안 사는지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사고 나면 고객이 직접 수소를 파는 회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충전소를 지어줄 건설사도 알아봐야 했죠.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까지 직접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번거롭고 피곤했던 겁니다. 이런 고객들의 귀찮음을 한 방에 날려주기 위해 2014년 1월에 플러그파워는 젠키라는 놀라운 솔루션을 출시합니다. 젠키는 기계인 젠드라이브와 수소 연료를 공급해주는 젠퓨어, 그리고 수리까지 책임지는 젠케어를 하나로 묶어버린 상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혁명적인 턴키 패키지 모델이 탄생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저 돈만 내면 친환경 수소를 바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러그파워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 한 번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비스 요금과 수소값을 받는 구독형 회사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은 북미 최대의 유통 공룡들이었습니다. 2014년 1분기에 플러그파워는 세계 최대 소매 기업인 월마트와 손을 잡습니다. 북미에 있는 물류센터 6곳에 젠키 시스템을 깔아주는 거대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월마트는 예전부터 플러그파워와 냉동 창고에서 추이 테스트를 같이 하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캐나다의 거대한 신선식품 물류센터에 연료전지를 넣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였죠. 이 계약 한 방으로 플러그파워의 2014년 수주액은 전년보다 4배나 뛴 1억 5천만 달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퇴출 늪에 빠져 죽어가던 회사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물류혁신의 불길은 전자상거래의 제왕에게도 번졌습니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이 플러그파워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의 물류 네트워크에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젠키 시스템을 깔기로 계약했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블루칩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플러그파워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전 세계에 완벽하게 증명해낸 도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기폭제가 되어 홈디포와 벤츠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강력한 평판 덕분에 현재 플러그파워는 북미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시장에서 9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눈물겨운 인간 승리요 위대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 같습니다. 하지만 월마트와 아마존이라는 구원투수와의 화려한 파트너십 뒤에는 아주 무서운 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회사의 재무제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시장의 믿음을 박살낸 독특하고 복잡한 금융 계약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아마존과 월마트를 꼬시기 위해 플러그파워 경영진은 아주 독한 미끼를 썼습니다. 단순히 기계값을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엄청나게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거대한 신주인 수권을 인센티브로 던져준 것입니다. 아마존은 앞으로 6억 달러어치 물건을 사주는 대가로 플러그파워 주식 5,528만 6,696주를 주당 $1 18센트 정도에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월마트 역시 아주 비슷한 조건으로 주당 $2 12센트의 지분을 넘겨받을 권리를 챙겼죠.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플러그파워 주가는 $1에서 $2 수준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주식 쿠폰은 아주 가성비 좋고 훌륭한 영업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친환경 바람을 타고 플러그파워 주가가 주당 $60를 뚫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대폭등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꼬여버립니다. 주가가 폭등하니 아마존과 월마트가 쥐고 있던 그 주식 쿠폰의 가치도 우주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회계 법률상 고객이 챙겨가는 이 거대한 이득은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플러그파워가 물건을 팔아서 번 매출에서 통째로 깎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분기에만 주식 쿠폰 가치가 폭등한 탓에
무려 4억 5,6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장부상 비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폭격맞은 회계 처리 때문에 4분기 매출은 마이너스 3억 1,600만 달러로 기록되었습니다. 1년 전체 매출마저 마이너스 1억 달러로 표기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기업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사실 그해의 플러그파워가 고객들에게 청구한 진짜 사업 규모는 3억 3,7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찍으며 폭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너무나 잘 됐는데 장부에는 끔찍한 마이너스가 찍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워낙 복잡한 금융 계약 구조와 미친 듯이 커지는 사업 규모를 예전부터 쓰던 낡은 회계 시스템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플러그파워는 2021년 초에 두 손을 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썼던 재무제표를 전부 믿을 수 없으니 싹 다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회사를 탈탈 털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계 처리 오류가 줄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잘못 계산하고 자산 손상을 빼먹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다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얻어맞고 시장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회계장부 논란의 논란주주들은 주가 폭락을 이유로 거대한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며 회사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씁쓸한 사건은 혁신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 썼던 너무나 달콤하고 복잡한 금융공학이 훗날 얼마나 무서운 대가로 돌아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래의 성공을 현재로 앞당겨 쓴 대가는 장부의 왜곡과 시장 신뢰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부활과 끔찍한 회계, 악몽이 뒤섞인 시간이 바로 플러그파워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교훈입니다.